LAFC는 포틀랜드 팀버스전 올 시즌 리그 첫 패에 이어서 또 산호세전 1대4 참패, 홈 첫 패를 당한 것에 이어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최악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마도산 체제의 현실을 보여준 경기였고, 또 그의 판단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이게 뭐 선수들도 문제는 있지만 체력적으로 빡빡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감독이 시즌 운영, 선수 운영, 전술 운영 이 모든 운영에 있어서 낙제점이다. 무능하다. 그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뭐 장면을 뭐 설명드릴 건 없고 왜 저희가 손흥민 선수를 교체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들은 또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까지도 굉장한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것들을 지금 기록과 또 전술적 평균 포지션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오늘 좀 교체될 때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말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이 팀의 비전, 이 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의 우승이라는 그 마음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 당장의 뭐 감독 교체라든지 극단적인 상황이 있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 고위층과의 얘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교체될 때 장면인데요. 대놓고 감독과 불화를 표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에보비스 선수와 교체되는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둘이 뭐 손은 맞잡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눈빛 굉장히 좋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마도상 감독은 뭔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교체되어 나갈 때 툭 치면서 손흥민 선수를 좀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 표정은 굉장히 확실히 좀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뭔가 막 얘기를 해요, 혼자. 스태프들이 이제 내려오는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는 상황이었는데 막 뭐라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그리고 벤치에 앉을 때도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뻗은 손을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례한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이 교체 결정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있었다. 그것이 왜 내가 버티고 싶은데 빼 이게 아니라 우리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체력적인 안배를 떠나 지금 7분 때였었나요? 이 시점에 왔다면 이건 안배 차원이 아니라 한 13분을 더 뛴다고 해서 체력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배 차원에서 뭐 그전에도 추가 시간에 빼준 거, 뭐 89분에 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표정이 안 좋았던 게 이게 지금 안배 차원이냐 몇 분 차이가 안배할 거면 30분, 40분 정도를 뭐 빼줘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겁나 빡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기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손을 뻗은 것을 맞장구 쳐주긴 했지만 툭 치고 가는 그런 선수에 조금 짜증이 담겨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77분을 뛰면서 이 에보비스와 교체가 됐는데 오늘 거의 전반적으로 슈팅이 없었던 상황에서 키패스 하나를 또 골이 될 수 있었던 좋은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했고 근데 흥미로운 게 손흥민 선수가 이날 뭐 경기 시작되는 공격한 미드필더로 배치가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원톱, 투톱 이런 형태로 뛰었어요. 부항과 손흥민이 투톱으로. 근데 막상 박스 안에서는 볼터치가 거의 없었고 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과 중앙 후방 지역 그리고 사이드 지역 오른쪽 사이드 지역도 좀 있었죠. 거의 뭐 공격 유효 지역에서는 공을 못 잡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이날 전체 패스 시도가 9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공을 못 잡았어요. 공이 안 왔어. 첫 볼터치 18번에 불과했고 그리고 드리블 3번 시도했는데 막혔는데 동료들이 또 공간도 못 만들어줬고
평소만큼 볼캐리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4번 했는데 끌고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졌어야 되는 경기인데 요리스의 선방 덕분에 지지 않았죠. 뭐 문전에서의 슈팅, 요리스가 막아냈던 슈팅, 또 이 슈팅도 사실 먹을 수 있는 건데 요리스가 막아냈죠. 2골 정도를 먹을 정도의 경기력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공미로 표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올라가서 보안가와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뛰었고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원톱 자리로 올라가서 뛰면서 전술적으로 오늘도 사실 마크 도산토스 감독이 어떤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개선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왼쪽 풀백에 에디 세구라를 두고 있다는 거. 이 선수를 돌쇠처럼 부딪히고 몸싸움하고 수비 잘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풀백인 팔렌시아가 좀 공격적으로 뛰니까 이 선수가 좀 수비적으로 뛰는 비대칭 포백, 뭐 비대칭 쓰리백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공격력이 전혀 없고 수비도 별로 안 좋아요. 위험한 슈팅도 다 여기서 빠뜨리면서 나왔어요. 이 친구를 안 빼면 LAFC는 기본적으로 후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사실 요리스의 선방이나 포티어스의 개인 분투로 이겨냈는데 사누세와의 경기에는 포티어스의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포티어스의 실수가 유발됐고 포티어스의 자책골도 나왔고 그러면서 팀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부상에서 돌아온 에런 롱은 역시 아직은 풀핏이 아니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면서 타파라이가 후반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후반전에 유스타키오가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은 패스의 질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 핏이 좀 더 올라와야 되고 델가도와 슈아니의 둘 다 역시 함량 미달이 되는 게 드러났고 특히 델가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박투박으로 뛰는 선수인데 몸싸움이 너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을 이겨내고 패스가 안 됩니다. 슈아니에는 조금씩 본인이 뭐 공격적인 창의성을 뛰어 올리고 있고 슈팅의 강점이 있지만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몸싸움이 안 되고 일자 퍼스터치라든지 패스 타이밍이 빠르지 못합니다. 전환 패스도 잘 안 나오고요. 그런 과정 속에 하필이면 오늘은 샤펠버그도 왼쪽에서 플레이 정확성이 아쉬웠고 보이드는 원래도 애매한 선수긴 했어요. 이 선수가 앞에서 쪼커로 들어와서 뭐 흔들면서 골기를 노릴 수 있지만 선발로 나와서 뭔가 경기 운영 능력에 관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부안가를 투톱으로 놨지만 좌우 사이드가 침묵하고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세구라 자체도 공격이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 보이드와 팔렌시아 연계도 안 되니까 경기가 아예 뭐 끝장난 거예요. 공을 아예 받지 못한 거예요. 전반전의 점유율이 20%밖에 안 됐던 게 LAFC가 손흥민 선수도 사실상 스트라이커 갖고 올라간 가운데 4-4-2 대형이었거든요. 4-4-2 대형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명이서 중앙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장악이 안 돼.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 인버티드 풀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수 미드필드 능력이 없어. 얘네는 벌려있지.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가끔 내려오긴 하지만 약간 투톱에 가깝게 움직였어. 부안가가 내려와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부안가는 그걸 못해. 그러면은 미드필드 2명 놓고 뭐가 됩니까? 미드필드 2명이 상대에는 야피가 사이드에 있기도 하지만 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트레비스가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뭐 가끔 이제 해링턴도 올라오더라고요. 중앙에 미드필더들 3명 놓고 거기에 1명이 더 들어가니까 4명이 있었어 중앙에. 근데 LAFC는 2명에서 때로 3명인데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실제로 평균 포메이션을 보시면 요 2명이 미드필드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가끔 내려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톱으로 뛰었고 여기 올라오지 못해. 여기 샤펠버그 왼쪽에서 사이드 공격 정도 하고 여기 3백에 가깝게 움직여. 게다가 팔렌시아도 사이드 공격을 못해줘.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종료 실제로 점유율이 마지막에 72%가 콜로라도가 나왔고 LAFC가 28%가 나온 거예요. 슈팅 숫자 6대5. 그래도 중거 슈팅을 많이 시도하면서 후반전에 LAFC가 슈팅 숫자를 좀 늘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골키퍼의 세이브가 나온 것은 한 번밖에 없었던 이 콜로라도고 요리스가 3번 선방을 하면서 실점 위기를 넘겨줬던 것이죠. 아니었으면 3대0 정도로 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골대를 때렸던 슈아니의 슈팅이 있긴 하지만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던 LAFC였고 그 유효 슈팅도 그렇게 뭐 위협적인 슈팅이 아니었어요. 그 중거리 슈팅, 샤펠버그가 뒤로 빼주고 슈아니가 논스톱을 때렸던 그 슈팅 한 장면도 솔직히 전술적인 성과가 아니라 이전에 뭐 슈아니가 중거리 슈팅을 골을 넣어서 이겼던 경기나 유스타키오가 골을 넣었던 경기나 그를 통해서 LAFC가 뭐 무패 달리고 리그 선두를 달리던 그 시점에는 마크 도스산토스 감독이 구축한 어떤 전술적인 공격의 성공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팀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손흥민 선수의 개인 역량을 통해 몇몇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도산이 만든 것보다는 운 좋게 골이 터져서 승점을 쌓아왔던 게 이제야 골마있던 문제가 터졌다. 선수들이 지치기도 했고 상대팀들이 더 좋은 팀들, 더 전술적으로 잘 준비된 팀들, LAFC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한 팀들이 경기에 임하면서 점점 더 LAFC의 경기력은 떨어지고 더 안 좋고 기회는 안 나오고 성적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3연패를 당했어야 될 경기력인데 그게 사실 많은 경기 일정 속에 지쳤다라는 건 절대 핑계가 안 되는 게
그 일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일정이고 그 일정에 맞춰서 선수단의 체력 관리, 전술 관리, 선수의 배치 관리를 감독이 해서 결과를 내는 게 그 감독의 몫이지 경기 일정이 많아서 우리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거면 감독이 제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안가가 애가 체력이 좋아서 많이 뛴다? 아니에요. 부안가가 활동 범위, 활동량이 적어서 그리고 공격 가담하고 수비에서의 움직임이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덜 지친 거지. 손흥민 선수는 앞에도 압박했다가 뒤로도 내려갔다가 사이드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정말 부지런히 뜁니다. 근데 부안가는 띡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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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전에 띡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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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뛰면 당연히 안 지치는 거죠.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어린 놈의 새끼들이 더 어린 선수들이 더 조금 뛰고 더 스프린트를 안 하는 상태이니까 손흥민 선수의 체력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교체를 해주고 지쳐서 교체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패스, 드리블, 슈팅, 플레이 이런 것들만 많이 하는데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게 전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리오넬 메시는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인터 마이애미에서 더 많은 경기를 뛰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메시가 공미에 있으면 스트라이커가 압박 더 많이 해주고 윙들이 더 많이 뛰어주고 밑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커버해주니까 그러니까 되는 건데 LAFC는 여기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도 해줘 여기도 해줘 여기도 해줘 이게 말이 되냐고 뒷시다거리 하다가 만나는 거냐고요 지금. 메시를 위주로 돌아가는 인터 마이애미와 달리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를 다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성과가 안 나고 팀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 손흥민 선수 빼고 났을 때 다른 선수들이 뭘 만들어냈나요? 자빠지고 패스 미스 나고 공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에보빗에 들어가서 뭘 보여줬냐는 거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화를 낸 겁니다. 내가 혼자 더 뛰고 싶어서 내가 뭔가 혼자 더 만들어내고 싶어서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빠졌을 때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AFC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감독을 교체를 하는 논의를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장 뭐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전을 앞두고 감독을 교체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결승전에 만약에 오를 경우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독을 새로 찾아야 된다. 다음 경기 4월 26일 일요일 새벽 5시 45분 미네소타와의 경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톨루카와 멕시코 팀과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 1차전이 4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 이 경기 홈 경기 정말 이기지 못하면 결승전 못 갑니다. 정말 이 경기 잘 준비해야 되고 마크 도 산토스 감독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 전술적인 문제들,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결론을 내고 조정을 해야 되고 저는 뭐 이 경기 지금 경고노정 문제로 부안가가 못 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안가가 없는 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5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반 샌디에고전. 샌디에고 굉장히 좋은 팀이죠. 이 팀과의 경기 미네소타 원정을 만약에 못 이긴다면 5연속 무승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톨루카 잡고 결승에 올라가더라도 감독을 교체할 명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톨루카에게 만약에 합계 1, 2차전 스코어에서 밀려서 탈락을 한다면 즉시 감독은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월 7일 목요일 또 주중 경기로 오전 10시 반에 톨루카 원정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 2차전이 있는데 요 두 경기 매우 중요하고 또 샌디에고와의 경기까지 리그 경기도 분명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리그 순위가 중위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리그 우승, MLS 우승, 그리고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전력의 LAFC고 그런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도 이런 축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운영 실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미국 현지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또 다음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시청 부탁드리고 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준TV가 여러분들께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한준TV가 구세군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는 모닝아트의 이바자회 국산 생활가전 할인 특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니 공기청정기 델첸 퍼스널 DC-A84 85,000원 가격인데 한준TV 링크 그리고 태그를 통해 들어오시면 59,000원 31%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준TV 통해서 좋은 제품 또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구세군에 기부도 하시는 기회 잡으시기 바라고요. 또 커피 머신 닌자 커피바는 149,000원인데 119,000원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델첸의 무빙 마스터 외건도 142,000원 상품 실시간 라이브 특가로만 제공됐던
금액으로 현재 링크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링크와 또 태그를 통해 들어오시면 라이브 가격 92,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깔끔이 청소기, 그리고 델첸 진공 블렌더, 델첸 휴대용 살균기, 텔로 마사지건, 텔로 물걸레 로봇 청소기 등이 뭐 크게는 61%까지 할인이 되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더불어 한준TV 링크,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고 저렴하게 사용해 보시고 구세군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기부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신 가격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어질 미국 현장에서의 반응, 손흥민 선수의 각종 소식, 월드컵 준비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